12월의 네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빨리빨리 시간 관계상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에 아주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그래서 55%,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 역시 긍정은 소폭 하락, 그리고 부정은 소폭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1.6포인트 좁혀졌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은 긍부정 격차가 30.5%포인트로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량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ARS 방식은 긍정평가가 58.3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6.2포인트가량까지 이렇게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반대로 40.8%로 7.1포인트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방식에서 20대의 경우 긍정이 53%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ARS에서는 긍정이 불과 33%를 기록해서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런 결과는 단순한 어떤 통계적 오차로 보기에는 너무 큰 차이거든요. 전화 면접 방식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거짓 응답을 했거나 아니면 ARS 조사에서 나이를 속여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전화 면접에서 이 하이 표심이 있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직접 조사했던 소위 뉴진스 이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20대처럼 나이를 속이는 현상 역시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만큼 여론이 또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여론조사 전화 걸려오면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 평균을 살펴봤더니요.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먼저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아주 똑같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은 4%로 아주 똑같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응답자 분포에서도 보수가 4%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도 53대 26으로 두 당 간의 격차가 지난주와 비슷한 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분포는 진보가 2.9%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의 응답을 살펴보면은 민주당 지지율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은 뭐 거의 같거든요. ARS 조사인 리얼미터는 44대 37로 그 격차가 7%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격차가 11% 정도였으니까 4포인트 정도 준 거죠. 지난주보다 진보 표집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반대로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자동답 방식은 민주당 지지율이 4.9포인트 역시 크게 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가 28.5에서 19.9로 거의 뭐 10% 가까이 지금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있었던 핫 이슈 한번 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통일교 특검 수용해버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 이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사님, 통일교 특검,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받아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특검의 세부 내용이 뭐 서로 좀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된 특검안을 봐야 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재수 의원 과연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지금 본인이 뭐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혐의를 벗고 뭐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재수 의원은요.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하고 4번 대결을 해서 2승 2패를 한 그래요? 예,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막 속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건 아니라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건 지난주 이 발표된 이 대통령과 그 충남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충남 대전 특별시, 자, 이거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강훈식 비서실장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의원직 버리고 비서실장이 된 만큼 충남지사 나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때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내년 8월 있을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총리 후보로도 거론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이미 업무 파악이 뭐 상당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중정권 총리로 이렇게 그 내각에 뭐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충분히 또 그런 자격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충남 대전 특별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 초대 시장으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도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뭐 상당히 기라성 같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내 경선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차출이 되면 차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차기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했었죠. 그때 박찬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박찬대 의원은 지금 김민석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또 당대표로도 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지금 뭐 요직 3개 자리에 모두 아주 강력한 후보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찬대 의원이 이번 달 안에 또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또 과연 가능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이 민주당 또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죠.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이 중 2명은 탈락하는 거죠. 자, 박사님, 자, 이 최고위원 선거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언론에서는 지금 이건태 강덕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위원장을 소위 친명계로 지목을 하고 있고 문정복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은 친청계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뭐 이건태 의원하고 강덕구 의원은 김민석 총리하고도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누구랑 가까운가로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겠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지금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 문정복 이성윤 의원은 지금 당원들 뭐 거의 80% 이상 찬성하는 1인 1표제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한 전략적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위원은 한 사람이 2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출마한 이 경우는 좀 표가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2분이 좀 더 유리한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도 135 또 24 이렇게 홀짝으로 나뉘었는데요. 근데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최고위원 선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민주당 중앙당의 이 자치단체장 예비 심사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각 시도당에서 공천 관리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세웠던 이 당원 주권이 실현됐을지 이 전망과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박사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며칠 전에 열린 시도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소위 공천혁명, 선거혁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부동안 컷오프를 없애고 예비경선을 포함해서 경선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예비경선의 경우는 당원 100%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비례대표도 광역의원의 경우는 당원 100%, 기초의원은 당원 5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라고 보는데요. 공천에 대한 권한이 이 아주 큰 공관위에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대거 들어가서 주도를 하게 되면 과연 공천혁명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스럽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공관위에 외부 인사가 적어도 뭐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당내 인사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보다는 일반 당원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평당원 중에 최고위원도 뽑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관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평당원들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뭐 물론 또 이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 공천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이 후보 자신이 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한 선거 승리 전략 요거 뭐 한두 가지 꼽을 거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따라하기에 달렸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지금 국정 운영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단체장 출신의 어떤 효능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가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아주 큰 인기가 있었고 또 하나 인기가 있었던 게 이재명식 지방자치라는 프로그램이 이 출마자들로부터 아주 이제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든 지역에서 자 제2의 이재명이 되겠다. 뭐 이런 그 선거운동이 어찌 보면 가장 효과 있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따라잡기. 아 이거 뭐 책 제목 아니에요? 네. 네, 김남기 박사님 아무튼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이 예비 후보들한테는 참 좋은 도서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과 모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틀,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틀 쉬고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